팔자주름도 주름이지 않습니까? 팔자주름이 생기려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 팔자주름은 계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있는 도톰한 살들, 이거는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덕은 점점점 높아가고 계곡은 점점좀 깊어가니 팔자주름이 빨리 깊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젊게 보진 않겠죠? 팔자주름이 나타나기까지 얼굴의 주변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겁니다. 많이 웃는다고 팔자주름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팔자주름도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앞볼에 있는 살들이 처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았던 그런 연령층들이 나이가 많아지는 연령에 들어갔고요. 성형외과 분야에서도 주름 파트, 동안 파트죠. 소위 말해 자기 또래보다 어려 보이는 그런 분야가 가장 요즘 핫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주름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요즘엔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제 또래 때는 성형수술하고 오면 다들 신기하게 봤어요. 쌍꺼풀을 하고 와도 굉장히 우리는 익숙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제가 더 젊을 때는 주름 수술을 하러 오시면 대개는 평범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저희의 가족들, 친척분들 동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저한테 문의를 하러 많이들 오시죠. 첫 번째는 눈입니다. 눈. 자, 만약에 우리가 모임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저분은 몇 살이야? 우리는 스캔하면 딱 압니다. 몇 살 정도 나이가 됐네. 근데 나이가 생각보다 많아. 그러면 동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생각보다 너무 어려. 그러면 노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깥으로 보여지는 나이가 있고요. 실질적인 나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봅니다. 근데 본인은 자기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중앙을 보니까 딱 보이는 데만 보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눈, 그 다음에 눈 밑에, 그 다음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기도 보고요, 뺨도 보고요, 그 다음에 턱선도 보고요, 그 다음에 눈가주름도 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피부의 질감, 이런 것도 다 보게 되죠. 팔자주름도 주름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팔자주름이 생기려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볼이 처져야 되죠. 앞볼에 있는 지방층이 있습니다. 그 지방층이 내려가면서 이 팔자주름은 계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있는 도톰한 살들, 이거는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덕은 점점점 높아가고 계곡은 점점좀 깊어가니 팔자주름 위에 더부룩한 살이 있고 피부는 탄력이 떨어져 있고 여기는 꺼져 있고 피부가 얇아지게 되면서 팔자주름 주위로 잔주름이 생기게 돼요. 이런 사람을 젊게 보진 않겠죠? 팔자주름이 나타나기까지 얼굴의 주변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겁니다. 골격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대가 나오고 입이 튀어나온 사람들, 어릴 때도 이미 팔자주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웃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기는 어렵고요. 얼굴이 상대적으로 살이 급속히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너무 얇아지는 분들 계세요. 저분은 너무 불쌍해 보여.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얼굴살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피부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팔자주름 주변으로. 여기는 피부가 얇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 주변에 피부가 얇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귀 주변에 피부가 가장 두껍고 이 앞으로 가면서 점점 피부가 얇아지는데 가뜩이나 얇은 이 피부가 나이가 들어서 살이 급속도로 빠지고 피하 지방도 감소하고 콜라겐 양도 급속도로 감소를 하게 되면 이 주변이 자글자글 주름이 생기게 되죠. 당연히 팔자주름도 빨리 깊어질 수 있고요. 피부가 전체적으로 급속 노화가 진행이 돼서 빨리 처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유독한 살들이 생기면서 팔자주름이 빨리 깊어지게 됩니다. 팔자주름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피부 처짐이죠. 두 번째는 피부 꺼짐입니다. 처짐을 적당히 개선하고 꺼짐을 좀 개선해야겠죠. 첫 번째는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아지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 꾸준히 콜라겐과 비타민C를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관심이 없는 분들, 이미 진행이 많이 된 분들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유전자에 써 있거든요. 당신은 나이가 들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급속도로 살이 빠지는 타입이라든가 광대가 발달하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콜라겐 관리를 꾸준히 잘 하시고요. 그리고 보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습 크림을 충분히 잘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이 웃는다고 팔자주름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앞볼에 있는 살들이 처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팔자주름도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정말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의료진과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습이 왜 중요하냐면 보습을 자주 하지 않으시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게 돼요. 피부염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피부 염증의 후유증은 뭐냐면 콜라겐의 감소입니다. 크림을 꾸준히 바른 층과 크림을 꾸준히 바르지 않은 층에 대한 연구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크림을 꾸준히 바른 사람들이 신체 나이도 더 젊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크림을 꾸준히 발랐을 때 피부의 염증을 줄일 수가 있고 그 염증을 줄인 것이 신체의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결국은 보습을 잘 하시면 우리가 피부에 일어나는 염증들을 예방하고 피부의 데미지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의 보습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콜라겐들을 많이 드시는데 영양분을 골고루 드시는 분들은 콜라겐을 굳이 꼭 안 드셔도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챙겨서 먹을 수 있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콜라겐 함량이 높은 것들이죠. 그래서 한 4000ml 정도 되는 콜라겐들을 비타민C랑 꼭 같이, 왜냐하면 콜라겐은 일종의 말하자면 단백질이기 때문에 결국 다 분해돼서 다시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합성이 돼야 되는데 합성이 될 때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속에서 꾸준히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콜라겐을 꼭 굳이 안 드셔도 좋은 피부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시술을 하는 병원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가볍게 받는 그런 시술들이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스킨 부스터들, 피부에 레이저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양분 치료, 영양제 치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스킨 부스터들은 우리 피부 세포가 노화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되돌리고 잠자고 있는 세포들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은 피부, 노화를 좀 더 막고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하는 거는 거기에 꺼진 부분에 볼륨을 채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필러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필러가 나쁜 물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채우는 거에 대한 총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꺼졌는데 적절하게 채울 수만 있다면, 꺼진 것만큼 잘 채울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치료는 없겠죠. 그리고 그게 오래 갈 수만 있다면 정말 바랄 나위가 없을 텐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확하게 채우게 되면 오히려 엉뚱한 데로 가게 되죠. 그 부분이 더 두꺼워지니까 더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러 채우는 거가 너무 문제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필러가 결국은 들어가서 없어진다고 하지만 일부는 찌꺼기가 남고 그것들이 나의 몸에 해롭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어떠한 특정한 부분, 작은 부분에 효과적으로 쓴다면 그런 부작용들은 거의 생기지 않고 효과적으로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고요. 이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시술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잘 이겨내고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정한 콜라겐 주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인체와 비슷한 성분들의 주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채워놓으면 별다른 부작용 없이 본인의 고민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필러의 종류가 가장 중요하고요. 대부분은 요즘에 이제 히알루론산과 관련된 필러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브릿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점액성을 어느 정도로 만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속기간이 좀 다르죠. 그렇지만 부위에 따라서 지속기간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좋은 부위, 그 다음에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빨리빨리 없어지고요. 그렇지 않은 부위는 좀 더 오래가는 경향이 있고요. 입술 같은 곳은 움직임이 많고 혈액순환도 풍부하기 때문에 필러를 맞게 되면 금방 사라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코나 이마 같은 데는 움직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오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 좋은 얼굴 근육 습관, 그거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거 고치셔야 돼요. 얼굴에 이렇게 찡그리고 이러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기분도 안 좋습니다. 인생이 우울합니다. 자기의 표정부터 바꾸시면 저는 우울함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당장 자기 표정부터 바꾸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입을 살짝 벌리시고 살짝 여기다가 힘을 들고, 그렇게 되면 여기 찡그리는 것도 안 찡그려지게 됩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요. 자외선 크림 꼭 갖고 다니시면서 바르시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자기가 미용에 관심이 있다면 자외선 크림을 바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습 열심히 잘 하시고요. 특히 겨울에 피지선이 분비가 양이 줄어들 때 그때는 특히 더 열심히 보습을 하셔야 됩니다. 몸에 있는 피부도 보습을 열심히 잘 하셔야 빨리 노화가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 잡힌 생활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 균형 잡힌 하루의 생활 습관, 결국은 동안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요. 동안을 만들기는 쉽진 않죠. 규칙적인 모범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만 동안이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30살 정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가꿀 줄 알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콜라겐 관리도 잘 하시고 피부 관리도 잘 하시고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노화가 되는데, 결국은 어떤 나이가 되면 나이가 들었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실 때는 저 같은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름이 심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입니다. 내 나이대로 그냥 늙으면 살겠다, 젊을 때부터 아예 관리들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늙었나? 그러면 딱 병원에 오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중력에 의한 처짐, 그거는 콜라겐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젊을 때부터 꾸준히 비타민C 열심히 드시고 콜라겐이 빠지는 거 잡아주셔야죠. 식단도 골고루 드시고 채식, 육식 이런 거 가리지 말고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런 분들이 젊어 보일 수 있고요. 자외선 차단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 가지 운동도 하시고요. 하나도
하나도 관심 없이 그런 분들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